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GED 영어 리딩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희승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GED라는 시험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실제로 미국인들한테도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랑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막 SAT처럼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실제 구글링을 해도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서 GED라는 시험이 어떤 건지, 뭘 묻는지, 기본적인 정보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요거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여러분 OT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이름은요 좀 길어요. Reasoning Through Language Arts. 줄여서 RLA 이렇게. 여러분 시험을 이거 잉글리시라 이름이 안 붙었네 하지 마시고 RLA를 여러분 시험 응시하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묻느냐 이런 것들. Reading for meaning 잘 읽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읽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에세이에 해당하는 거죠. 주장을 내가 글을 읽고 주장을 파악해서 본인의 주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머. 요거는 리딩하고 에세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그래머를 고쳐라 라는 문제를 멀티플 초이스로 묻기도 하고 여러분의 에세이를 보면 당연히 그래머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제대로 된 그래머를 구사하는지 단어, 어휘 사용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에세이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 46문제입니다. 보통 46문제를 푸는데 얼마 드리면 여러분 공평하다고 느낄까요? 많이 줍니다. 150분이나 줘요. 150분이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데 생각하시지만은 거기에 45분짜리 에세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간 10분 브레이크, 강제 브레이크예요. 강제 브레이크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내가 에세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10분 빼면은 내가 46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죠? 그래도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를 내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요걸 푸는데 46문제를 푸는데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 푸실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포맷 간단히 살펴볼 텐데 아까 간단히 보니까 무슨 파트 2와 파트 3 사이에 10분 브레이크 이렇게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뭐야 그 파트가? 자, 이건 시험이 쓸데없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 왜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섹션에는 여러분들 리딩하고 그래머 문제 푸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 섹션마다 타이머가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에세이 잘 못 쓰니까 에세이 1시간 투자하고 나머지 좀 자신 있으니까 빨리 풀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에세이 45분 타이머가 따로 돌아가고 섹션 1의 리딩과 그 다음에 그래머 타이머가 따로 돌고 마지막 타이머가 따로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리메이닝 타임 좀 보시면서 파트 1 시간 얼마 남았네. 내가 남은 문제 얼마나 빨리 풀어야겠네. 좀 계산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딩하고 그래머 1섹션에서 풀고 나면은 쉬는 시간 없이 45분 에세이 작성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있고 세 번째 섹션이 굉장히 웃기게도 1섹션하고 똑같아요. 다시 리딩하고 그 다음에 그래머 문제 푸실 거예요. 아마 리딩 그래머 문제만 왕창 풀고 나중에 에세이 하면 좀 지겹지 않을까 해서 중간에 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당연히 멀티플 초이스. 여러분 컴퓨터 베이스 시험이기 때문에 ABCD 이렇게 뭐 이렇게 연필로 칠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면 되고 요즘 이런 타입의 퀘스천도 많이 있죠, 그죠? 드래그 앤 드롭은 내가 박스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읽고 그거를 빈칸에 맞다 싶은 빈칸에 이렇게 끌어서 넣는 거. 또 전체 이 영역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드롭 다운은 보통 그래머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머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거 딱 이렇게 누르시면은 눌러야만 선지가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시험의 장점이 여러분 OMR에 이렇게 막 색칠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잘못 칠하면 막 다시 바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미 풀었다 지나갔다 싶어도 백해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답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미 드래그 앤 드롭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끌어내리고 그죠?
선택된 거 다시 끌어내리고 내가 답이 맞다 싶은 거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시험과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런 능력, reading, thinking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글을 쭉쭉쭉 읽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 개 passage 내지는 두 개 passage 보통 짝지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을 읽고 단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해서 비판적인 질문들 뭐 디테일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 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랭귀지를 사용하는 스킬을 물어요. 단지 이거 뭐 관계대명사야? 동명사 이런 게 아니라 쓰여진 텍스트를 읽고 단어 내지는 phrase 이 phrase와 단어가 여기 맞아?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고쳤을 때 그 완전한 문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단어 사용을 묻습니다. 언어 사용을.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제대로 된 extended response 확장된 반응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작문 능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여러분 GEDRLA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딩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리딩은 대체 어떤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75%는 그냥 인포메이셔널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workplace,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멘트들, 그 다음에 미국은 특히 커뮤니티가 중요하죠. 네, 어떤 지역 공동체 어떤 회의 문서 이런 것들 우리 공동체 발전에서 어때? 이런 회의 문서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non-fiction 설명문, 취미 관한 거, 사회에 관한 거, 가끔 과학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과학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지문을 제대로 읽고 파악할 수 있는지 뭐 이 정도고 정말 어려운 단어는 밑에 주소로 달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은 딱히 걱정될 게 없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문제는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국어 생각해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국어 현대어로 쓰여진 글들은 읽고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문학작품, 특히 옛날에 쓰여진 문학작품 뭐 관동별곡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선생님이 일일이 다 분석해 주시고 그죠? 이게 뭐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글쓴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걸 상징하고 주제가 무엇이고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좀 암기해야 됐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픽션은 조금 어려워요. 특히 주제를 묻는다 이런 것들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좀 안 읽어봤고 좀 영감이 안 온다. 근데 주제를 묻네? 여러분 과감히 찍고 패스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이게 25%라 뭐 4분의 1이 뭐 크게 많은 건 아니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디테일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찍을 수 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골라주시고 너무 어렵다 싶을 때 반복해서 100만 번 읽지 마시고 픽션은 어떤 것들이 발췌본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데 전체를 읽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문을 2번 정도 읽었는데 파악이 안 됐다. 그럼 과감하게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게 픽션입니다. 여기서도 25%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만점 받기는 어려운 시험이기 맞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점 이상이면 패스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리딩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픽션이 25%는 25%만 픽션인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별로 수업을 할 텐데 우리가 GED에 나오는 문제는 뭐 많이 보셨던 문제들일 거예요. inference, 추론 문제, cause and effect, 보통 두 가지 지문, 과학 지문에 많이 쓰이죠. 그죠? 사회과학 지문도 마찬가지고 원인과 결과 찾는 문제 유형, main idea, theme, 골치죠. 그죠? 당연히 픽션도 준비를 하긴 할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지문을 많이 접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sequence, 요건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안 보셨을 텐데 굉장히 쉬워요. 순서대로 등장한 순서대로 내든 사건의 순서대로 보통 drag and drop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는 거. 비유적인 언어, 그 다음에 단어 선택, 익숙하지 않으신 부분들 문제 유형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많이 굉장히 favorite한 그런 문제 유형이죠. 요거 말고도 문제 유형별로 우리는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나 이 문제 유형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문제 유형으로 강의를 구성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GED에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픽션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지문을, 그러니까 하나는 문제 연습한다. 그 두 번째 지문은 좀 진짜 그 문제를 푼다. 이런 건데 그냥 GED에 나오는 지문들이 이런 것이다. 지문을 많이 익힌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 10개, 그 다음에 실제 GED에 나왔던 실제 문제풀이 강의 2가지 이렇게 리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딩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GED 문제가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지문도 우리가 볼 거구나를 교재를 통해서 또 문제 유형을 통해서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딩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뭐 굉장히 어려운 구조들을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영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떻구나. 이런 어떤 수식군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language, 이런 language, grammar, usage 있었죠. 그죠? 이것도 따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마 자신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문제 자체는 시험에서 뭘 묻냐면은 고쳐라, select, 제대로 된 거 골라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뭘 고치라는 거야? 여러분, sentence structure, 이 문장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어? 들어가야 될 부분들,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 agreement, 이거 주어, 동사 수가 제대로 맞는지, 이 목적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대문자, 펑츄에이션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국 맞춤법도 잘 모르는데, 그죠? 컴마, 그 다음에 period, quote, 인용부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찍혔는지가 나옵니다. 다행히 문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language content array 공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왜라 그랬죠? 여러분 에세이 작성하실 때도 굉장히 지켜서 써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제대로 수정해. 이 얘기는 이거를 여러분이 에세이 썼을 때 본인 것도 수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음이요, 소유격, 단어 선택 올바로 되었는지, 또 informal usage,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잘 제거할 수 있는지 온갖 것을 다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각 수업마다 제목을 달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특히 요즘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래마 배울 때 잘 됐던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거보다는 이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잘 배울 수 없었던 펑츄에이션,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 일리미네이션,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좀 더 강점을 두고 문제를 좀 많이 푸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리딩은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지문 해석과 지문 자체 익숙해지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쪽은 문제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 수업, Language Arts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여러분 에세이 작성하실 때 그래마에 좀 맞게, 유시지에 맞게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Extended Response. 이거는 저희 GED 영어 강의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따로 반드시 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좀 쓰면 좋을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고자 같이 넣었습니다. Extended Response라고 되어 있고요. 45분짜리였죠. 그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셔야지 돼요. 자, 이거는 Reading Text Materials, 그냥 주제 주고 이거에 대해 의견 써봐가 아니라 우리 GED 라이팅은요. 여러분한테 읽을 거리를 줍니다. 지문은 1개, 보통 2개인데요. 1개일 때도 있어요. Reading Text Materials를 주고 그 다음에 Writing Prompt는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라? 근데 by developing an argument and supporting ideas with evidence from the text,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그랬으면 여러분이 범위가 굉장히 크죠. 본인이 막 브레인스토밍해서 이걸 막 써야 되는데 우리 GED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텍스트를 주고 거기에서 이게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뭐 2가지 중에서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증거를 끌어 모아서 내 생각에는 A의 주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A, B 두 개 중에서. 이 사람이 이런 근거를 이미 대고 있거든요. 그거를 따오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만 이용하면 본인의 생각을 쓰는 에세이보다 수월하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리딩을 하고 거기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A라는 뭐 주장과 B의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더 강렬한 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조금 더 강한 주장인지 더 타당한 주장인지를 여러분이 평가해서 쓰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쓰라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야? 간단하게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적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라이팅 프롬프트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평소에 그냥 이거 써 라는 거 익숙하신 분들은 뭘 쓰라는 거야? 빨리 그것만 내놔. 요것만 이렇게 딱 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시간 부족하니까 반드시 라이팅 프롬프트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딩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의견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리딩 자료를 읽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쓸 거예요. 그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셀렉션, 그 패시지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여러분 컴퓨터 시험이잖아요. 하이라이터 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컴퓨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터, 이렇게 줄을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때 반복해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라 내가 글 쓸 때 이용할 것 같아 싶으신 부분은 하이라이터 툴을 이용해서 줄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글을 좀 따서 내가 주장할 거지만 어쨌든 주제문은 좀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내가 정보를 끌어올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B의 주장을 support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 주시고 정보 왜 이게 더 강력한 주장인지 정보를 끌어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플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컴퓨터 시험이지만은 여러분 당연히 노트와 연필 상대방의 카메라 안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 노트에 낙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 어떤 플랜을 여러분 옆에다가 노트 두시고 막 빨리빨리 작성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요를 간단하게 노트에 작성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본인의 에세이를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아까 여러분 그래마 배우시면 굉장히 좋은 게 거기서 어떤 그래마 잘못된 부분, 펑추에이션 이런 것들 스스로 좀 고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반복되는 단어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시간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굉장히 단체 이름 이런 거 반복해 쓰고 너무 귀찮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에디팅 툴이 있습니다. 컷, 그 화면 안에 있어요. 잘라내기, 뭐 copy, 붙이기, paste, undo, redo 있거든요. 근데 가끔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컴퓨터 보통 사용할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복붙할 수 있죠. 그죠? 컨트롤, 뭐 C, 컨트롤 Z 이런 부분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펑션 키는 안 먹히고 반드시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 화면 안에 있는 클릭 도구를 이용해 주셔야지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축키는 먹히지 않는다. 화면 안에 있는 키, 하이라이트 툴, 그 다음에 cut, copy, paste, undo 화면 안에 있는 기능 키를 이용해서 라이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 안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이 정도만 가지고 내가 좋은 글을 쓰는데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했지만은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강의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네, 여기까지 GED 영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 정말 간략한 프리뷰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GED 시험에 당연히 많은 다양한 질문 내지는 그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강의 열심히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보는 GED 꼭 패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